네, 안녕하세요. 지지네이처의 한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기는 안산시 2동과 1동의 경계예요. 그리고 이 공원은 성호공원이고요. 이 공원이 다른 공원하고 틀린 점은 나무들이 아주 오래돼서 울창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측백나무길로 미로를 구성해 놨거든요. 이 공원의 특이한 나무가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인데요.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이 커다란 사거리가 있고 저 뒤에 산업도로가 있고 해서 방음의 역할을 하고 완충의 역할을 하는 공원이에요. 이 공원은 다른 공원보다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멋진 조경을 오늘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나무는 1,000원짜리 옛날에 돈에 그려진 나무였어요. 도산서원에 있다는 회화나무인데 이 나무는 예전부터 선비들이 자기 정원에 심었던 나무예요. 품격이 있고 우아한 나무라는 의미겠죠. 이 낮은 울타리는 회양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양목을 먼저 주제가 되는 나무를 하나 두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지금 범부채가 보이실 거예요. 예쁜 야생화를 심었어요. 봄이나 여름에 계속 꽃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높이를 맞추어서 조경을 해 놓은 것이 여기의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목이 있고 이쪽에는 여기는 소나무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침엽수 위주로 많이 심어 놓은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다른 나무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따가워요. 그 가시 안에는 이렇게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 밤 닮았죠. 이게 마로니에 나무라고 아시나요? 그 마로니에 나무가 이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칠엽수입니다. 예, 여기 지금 있는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단풍나무 종류 중에 가을이 되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는 복자기라는 나무이고요. 이파리가 보시면 단풍하고는 조금 틀려요. 가을에 여기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밑에서 나뭇잎을 주웠어요. 이 나무의 잎인데 세로로 갈라지는 붉은 수피가 되게 인상 깊죠. 이 나무는 메타세콰이어라는 침엽수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침엽수는 절대 잎을 떨구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이 나무는 침엽수임에도 가을이면 낙엽을 떨구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나무고요. 이쪽 지역 1동과 식물원, 성호공원 그리고 부곡동까지 쭉 이어져서 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 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키도 아주 크고요. 그래서 가로수로 많이 이용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시민들이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을 걷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잣나무예요. 그래서 잣나무, 소나무, 방금 보신 메타세콰이어, 향나무, 측백나무 이런 식으로 이쪽이 겨울에도 푸르른 공간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겨울에 오셔도 여기는 아직 숲이구나 이런 느낌 받으시고요. 이런 침엽수들이 아름다운 거는 수영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수영이 그대로 눈을 맞으면 여기는 완전 풍경화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눈 올 때도 한 번쯤 여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연꽃이 보이시는데요. 이 지역은 예전부터 물이 자연스럽게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습지였는데 여기서는 인공 연못을 조성을 해준 거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말 자연습지가 있어요. 그 습지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은 하얀 꽃은요, 수염가래꽃이라는 야생 풀꽃이에요. 이런 꽃들은 주로 논가에서 자생해서 자라던 꽃이에요. 물가, 습습한 곳에서만 자라는 꽃인데요. 여기가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많았던 공간이라 아직까지도 이런 물을 좋아하는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지금 갈대가 있고요. 엽기도 있고 전부 다 물을 좋아하는 풀들이거든요. 성호공원에 있는 자연등봉 습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자연적으로 항상 물이 존재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존재하는 풀,
저기는 물오리나무, 여기는 갈대가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고요. 오시다 보면 버드나무도 종종 보여요. 그거는 이 지역이 물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이 지역한테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 하면 새들이에요. 새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여기 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먹고 가는 공간인 거죠. 저녁 때나 이때 조용할 때 와보시면 특히 물가치 같은 새들 아주 많아요. 새들에게는 필수 공간, 도시에서 이런 둔벙은 필수 공간입니다. 다른 공원과 달리 이 성어공원은 이런 둔벙을 가지고 있어서 더 생태계가 다양하죠. 예, 여기가 그 유명한 성어공원의 벚꽃 터널입니다. 이 공원이 오래된 벚나무가 아주 많아요. 벚꽃이 피는 계절에 오시면 완전 무릉도원 같이 예쁜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가을이다 보니까 그런 풍경이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저기 가면 조류 호텔이라고 해서 새들을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노족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새들이나 사람들에게 모두 공원과 공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지역이에요. 도시에서는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 공원은 그것들을 해결했어요. 얼마든지 저기 있는 노족봉과 1동, 2동을 오갈 수 있는 생태적인 통로와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이 공원이 우리에게 소중한 공원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어공원, 조각공원의 산책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바로 노족봉으로 연결되는 다리 앞에 나와 있어요. 사계절 굉장히 아름다워요. 봄이 되면 벚꽃이 피어서 아름답고 여름에는 여기 있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커다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주어서 걷기 좋고요. 가을에는 이 안에 있는 많은 단풍나무들이 또 아름답게 물들고요.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 정말 예쁜 풍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은 사계절 여기 계시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원이고요. 산책도 하기 좋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어서 굉장히 예술적이기도 해요. 중간에 성호 박물관도 있고요. 드문드문 가면서 우리가 볼 것도 많은 공원이에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꼭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산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산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공원, 오늘 산책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동 마을 정원을 소개해 드릴 저는 달빛 정원사입니다. 저희 마을 정원은 그 3개의 거점 정원과 6개의 골목 정원, 그리고 또 70개의 가로수 정원, 100개의 플랜트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 일동 마을 정원의 특징은 보는 정원보다는 정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느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즐기는 정원이 초점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거점 정원부터 한번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거점 정원은 파출소 정원입니다. 파출소 정원을 처음 거점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계셨던 파출소 소장님 덕분이었습니다. 파출소 소장님께서 펜스로 덮여 있던 그 담장을 허물어도 괜찮다. 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출소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민이 어떻게 하면 이 파출소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지, 그거를 정원이라는 그 공간을 매개로 해서 그걸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앞을 이렇게 포토존을 설치를 하고 마을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주민이 굉장히 많고 그 주민들이 저 자리에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 되어서 그 정원 이름도 심뜰로 저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벤치에 앉아서 이제 아래 그림이 있거든요. 청소 물고기가 발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재미난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정원의 그 포인트가 이 구조물인데요. 굉장히 집처럼 따뜻하고 나무와 어우러져서 따뜻한 그 공간에 잠시 주민들이 머물렀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을 정원사들이 함께 디자인에 참여한 그런 공간입니다. 네, 다음은 가로수 정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파출소 정원 앞에서 이 길을 쭉 따라 가로수 정원이 지금 43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로수 정원을 만들게 된 계기는 가로수마다 놓여지는 쓰레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쓰레기들 어떻게 하면 좀 정리할까, 없앨 수 있을까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쓰레기를 좀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가로수 정원을 만들었고요. 마을 정원사 분들과 또 인근에 사시는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가로수를 직접 분양을 받고 현재까지도 관리를 하고 가꾸고 계십니다. 가로수에서 그 특징적인 식물로는 저희는 그 가을 정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황금조팝이라는 그 식물을 많이 넣었는데요. 봄에 가장 울긋불긋한 모습으로 꽃처럼 저희한테 인사를 해주는 그 일동 마을 정원의 특징적인 가로수 정원입니다. 가로수 정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우리 집 앞에 가로수에도 정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20년도에는 27개소를 확장해서 가로수 정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0개소의 가로수 정원이 있거든요. 일동에 있는 모든 가로수에 가로수 정원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는 우리 마을의 두 번째 거점 정원입니다. 기숙사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정한 데라 굉장히 외형이 딱딱하고 이게 청소년 공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청소년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고, 또 이 공간에서 뭔가 꿈을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 꿈을 키울 수 있는 정원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그 청소년 문화의 집 뒷 공간인데요. 그 목련나무 아래에서 굉장히 으슥하고 흥미진 공간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굉장히 여기가 약간 우범지대 같은 공간을 벤치를 놓고 또 식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나 청소년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감성을 키우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공간은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인도 쪽에 있는 정원 공간입니다. 인도와 함께 맞은편에 가로수 정원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정원사들이 물을 주기 쉽게 그 빗물 저금통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빗물 저금통은 지나가는 누구나 식물이 목이 말라 보인다라고 하면 물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에 구성을 했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청소년 정원사 수업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 취지를 알고 또 직접 이렇게 식물도 가꾸는 그런 체험들을 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좁지만 이 안쪽에 정원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원길을 걸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일동 마을 정원사들이 지금 그 놀이 정원사 교육을 받아서 일동에 있는 꼬마 정원사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거점 그 정원인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정원에서 아이들이 직접 그림책도 읽고 또 정원 놀이도 하고 또 정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펜스가 놀이터의 담장 펜스입니다. 저희가 그 세 번째 거점 정원으로 놀이터 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놀이터의 정원을 조성하다 보니 수도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에서 이 펜스 교체 비용으로 예산이 마련돼 있어서 그 펜스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도 시설이 필요하니 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놀이터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담장 펜스는 페인트로 색칠을 하겠다라고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마을 정원사분들과 또 청소년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2시간 만에 색칠해서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 정원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있는 정원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원래 그 라운드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이 그런 모래 놀이터 공간이었습니다.
이 모래놀이터 공간이 애견들의 배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없애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가지고 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식물을 보면서 염색도 할 수 있고 또 열매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로 정원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 정원 안에 하얀색 파고라는 일동의 안산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 식물원을 마을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식물원을 연상케 하는 파고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라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벤치가 있거든요. 하늘을 보는 그런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정원이 조성된 이후에 아이들이 꽃을 관찰하고 또 꽃을 보며 사진을 찍고 또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꽃을 구경하고 저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경관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공간은 그 마을 정원사들이 정원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이 땅을 개간을 해서 돌담도 쌓고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풀도 뽑아서 꽃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이뜰에서 꼬마정원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업 학습 현장입니다. 정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하고 선생님 또 다른 거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원에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저도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이 정원이 굉장히 아이든 그 어른이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껴가는 요즘입니다. 이 퇴비통은 정원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통입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정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식물을 좋아서 가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원래는 여기가 없던 공간을 직접 벽돌로 하나 둘씩 쌓아서 이 담장을 만들어서 꽃을 가꾸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여기를 골목 정원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이렇게 벤치를 놓고 또 화분을 놓아서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이어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어머님들이나 또 오며 가며 지나가시는 분들이 함께 이 정원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골목 정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빗물 저금통을 저희가 설치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충분히 물을 주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공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동주민자치회 회장 오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놀이터는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모여서 이 놀이터를 구상을 하고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놀이터는 보시다시피 흙입니다. 흙. 둔턱이 있고 밑으로 기어 다닐 수도 있고 이걸 저기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와 일동의 주민들이 만나서 이 공간을 만든 겁니다. 공무원들이 결정하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배려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사례가 돼서 안산에 있는 다른 지역의 놀이터를 만들 때는 일동의 공원을 참고로 하겠다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놀이터입니다. 네, 사실 정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전문가가 만드는 게 훨씬 잘 만듭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이 정원을 맡겨서 이 정원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간을 잘 만들어 봐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일동의 정원의 특징은 거점 정원을 비롯해서 많은 공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일동의 정원을 와서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번 보시고 즐겁게 소풍하듯이 오셔서 즐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